예. 자, 이제 우리 C 프로그래밍 공부에서 새로운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3장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어, 우리가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풀어볼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아마 1장에서 이미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 A와 B를 받은 후에 A의 비승을 계산해라. 단 B는 음이 아닌 정수다. 이거 우리 1장에서 아마 연습 문제로 실습 문제로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죠. 또 두 번째 문제는 1에서 10만 사이의 소수의 개수를 카운트해라. 이것도 사실은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를 이제 왜 또 푸느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이제 두 개의 정수 A, B를 입력을 받아서 A의 비승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우선 이제 물론 int A, B라는 두 개의 정수를 선언하고 scanf percentage D A의 정수 A의 값을 입력받고 또 정수 B의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A의 비승을 계산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뭐 A가 음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A는 0 혹은 양의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냥 양의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비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를 A의 비승이라는 것은 A에다가 B를 1에다가 A를 B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절트를 1이라고 하고 리절트에다가 A를 곱하는 일을 B번 반복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포문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비승을 계산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그러니까 직접 A의 비승을 계산하는 일을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메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메인 함수 안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치 이제 여러분이 회사가 이렇게 요즘 외주를 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떤 일을 딱 떼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일을 주고 나중에 결과만 받아서 받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워라는 이름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름이 왜 파워냐면 영어에서 이런 지수 함수를 이제 우리가 파워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한테 대신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비승을 계산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이 파워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한테 시킬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얘한테 A의 비승을 계산해 줘라고 시키려면 A와 B의 값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제가 무슨 내가 A의 값이 얼마고 B의 값이 얼마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A의 비승을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A의 비승을 계산해줘, 이렇게 A와 B의 값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라는 함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A의 비승을 계산하는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걸 잘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메인 함수를 int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이미 메인 함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이 메인 함수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다만 메인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함수이고, 이것은 이제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역시 int 파워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이렇게. 근데 차이점은 이제 이 괄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뭔가가 뭐겠습니까? 내가 파워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넘겨주는 두 개의 정수값을 받아서 나는 그 정수값을 각각 m과 n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a, b를 이렇게 넘겨주면 a의 값을 나는 m이라고 부르고 b의 값을 n이라고 부르겠다. 즉 이 이름이 여기에서 얘가 두 정수를 부르는 이름과 이 파워가 그 두 정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안에서 얘가 할 일은 m의 n승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m의 n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oduct라는 변수를 먼저 1이라고 해놓고 for int i equal 0에서 i가 m을 n번 곱하는 거니까 m보다 작은 동안
프로드에다가 m을 n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에다가 m을 n번 곱해주면 그게 m의 n승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내가 야 파워야 a의 비승을 계산해줘 이렇게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의 값과 b의 값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그 두 값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그 값을 m과 n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열심히 m의 n승을 계산을 했죠. 그 계산된 결과가 뭐냐면 지금 프로드죠. 이렇게 계산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이쪽은 황당하겠죠. a의 비승을 계산해줘 그랬는데 받아서 열심히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그리고 그 값을 나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 값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끝내버리면 매우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된 함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나를 호출한 애한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return이라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 proud라고 하면 그럼 이 return proud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계산한 프로드 이 계산 결과를 나를 호출한 애한테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드는 물론 정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우리가 int라고 한 줄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이 타입명은 이것을 우리가 이 함수의 return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return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 함수가 return하는 값이 정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는 이렇게 return 타입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return 타입에 관한 규칙은 꽤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power라는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의 정수를 return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얘가 어떨 때는 정수를 리턴하고 어떨 때는 리턴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정수를 리턴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정수를 리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이렇게 int라는 뭔가 리턴 타입을 우리가 정해준다는 얘기는 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수값만 리턴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정수 하나, 실수 하나를 한꺼번에 리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출하는 애가 함수에게는 줄 때는 여러 개의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수 A와 정수 B 이렇게 두 개의 정수를 넘겨줬죠. 예를 들면 정수 두 개랑 실수 하나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이렇게 호출된 함수가 다시 자신을 호출한 애에게 돌려줄 때는 오직 하나의 값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이상의 값을 동시에 돌려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우에 이 파워라는 함수는 이제 계산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의 입장에서는 이 파워 AB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함수에게 A의 비승을 계산해 줘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를 돌려주면 그 계산 결과를 얘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얘가 던져줬는데 얘가 또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받느냐? 항상 그 계산 결과는 이 파워의 요 문장의 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그 값을 받아서 어떤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문장 자체가 이 파워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으로 싹 대체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4였다면 2의 4승은 16이겠죠. 그럼 얘가 16을 리턴하면 그 결과를 딱 리절트에 저장하면 리절트의 값이 16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printf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제대로 되는지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power identifier not found입니다. power라는 이 말하자면 어떤 아이덴티파이어가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있죠, 파워. 근데 있는데 왜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면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여기 a라는 변수를 쓰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a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파워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이것보다 더 앞쪽에 이 파워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파워라는 함수를 이 메인보다 앞쪽에 이렇게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종종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메인 함수를 맨 앞에 두고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인 함수가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저 뒤쪽에 어디 숨어 있는 것보다는 좀 앞쪽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그리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함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꼭 이렇게 먼저 이 함수들 간의 순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호출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 함수를 위치시키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에서는 내가 굳이 이 메인 함수를 맨 앞에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파워라는 함수에서 요 머리 부분만 카피해서 이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함수의 요 본문은 말고 여기까지만 딱 해서 앞에다가 카피해 놓고 그냥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컴파일러에게 저 파워라는 함수가 저 밑에 어디 가보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파워라는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잘 됐고, 예를 들어서 2의 4승을 계산하면 16. 이렇게 다시 안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게 함수의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시작한 김에 그냥 두 번째 문제는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소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이 코드는 그렇게 보관할 만한 가치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냥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1에서 10만 사이의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니까, 물론 일단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에서 i 0에서 10만 사이의 정수들 중에서 이제 소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i 0은 아니죠. 물론 1부터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1이 소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1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수,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이제 i가 소수냐, 그러니까 i가 소수면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소수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이제 어떤 정수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메인 함수 안에다 두지 말고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자는 거죠. int is prime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어떤 정수 n을 받아서 이 n이 이 is prime이라는 함수가 할 일은 입력으로 하나의 정수 n을 받아서 이것이 returns 1 if prime 0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이면 1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우리 1장에서 했습니다. int i equal 2에서부터 i 곱하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서 이게 왜냐하면 i 곱하기 i가 n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가 루트 n까지만 곱해보면 나눠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n을 i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라면, 즉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러면 소수가 아닌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로직을 메인 함수 안에 넣어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소수가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is prime은 그냥 소수면 1 아니면 0을 리턴하면 되니까. 그래서 n을 어떤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이게 소수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냥 여기서 즉시 return 0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return 0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이렇게 return문을 만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 함수는 0을 리턴하고 이 밑에 아무리 뭐가 이렇게 더 이렇게 있더라도 얘는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eturn문은 그야말로 그냥 그 함수의 실행을 종료시켜 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return문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 역할이고 동시에 그 함수의 실행을 거기서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소수라는 건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나요? 2에서부터 루트 n까지의 정수로 나눠봤는데 한 번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이 무사히 이 포문을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n이 소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냥 return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서 return 되지 않고 리턴 돼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밑에 문장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요 if문의 조건을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약수를 못 찾았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return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is pri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안에서는 할 일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is pri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1이면 그러면 카운트를 우리가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print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정수 i에 대해서 i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일을 is prime이라는 함수에게 맡겨서 지금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i라는 정수를 주면서 is prime을 호출하면 is prime은 내가 주는 정수 i를 받아서 나는 그것을 n이라고 부르겠다. 그죠? 이 똑같은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그냥 n이 소수인지 아닌지만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루트 n 사이의 정수로 나누어 봐서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소수가 아니므로 그냥 즉시 return 0을 해서 소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을 만약에 return 되지 않고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2에서 루트 n 사이의 값으로 다 나누어 봤지만 하나도 나누어 떨어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return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return문이 두 군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return문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return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여간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return문을 만나서 어떤 정수를 리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eturn 타입이 0 혹은 1을 리턴하기 때문에 return 타입은 int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is prime은 얘가 리턴해주는 값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꼭 그 값을 어디에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저장을 해놓고 비교를 해도 되지만 그냥 그 값을 바로 1이랑 비교해서 1이면 소수니까 카운트를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안 되겠죠. 왜 컴파일이 안 됩니까? 지금 is prime이 메인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의 제목만 앞쪽에 이렇게 써주는 것을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 959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맞을까요? 이게 사실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10만까지가 아니라 10까지만 한번 해보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자, 5개. 그럼 1에서 10 사이의 소수가 5개인가요? 2, 3, 5, 7. 2, 3, 5, 7. 4개죠. 왜 5개가 됐을까요?
왜 5개가 됐을까요? 자,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한 가지 지금 버그가 있습니다. 어떤 버그인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좀 별 의미는 없네요. 왜냐하면 강의 노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 k가 1인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 알고리즘은 이 k가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만약에 k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을 이렇게 여기에 걸리지가 않죠. 그냥 1이 리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적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k가 1 이하이면 무조건 소수가 아니다 라는 if문이 하나 더 있어줘야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그냥 자,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이 3장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함수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함수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함수는 어떤 일종의 그 블랙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뭐 파워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정수 a, b 이렇게 줬죠. 1대 이렇게 넘겨주는 정수를 우리가 보통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정수 a, b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a의 비승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입력으로 이제 어떤 값을 이렇게 이 매개 변수로 입력 매개 변수로 어떤 값을 주면 이 값을 이용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문으로 출력하는 일종의 이런 박스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 함수는 입력으로 두 정수 n과 m 혹은 뭐 a와 b 이것은 이름만 다르지 결국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n의 m승을 계산해서 리턴문으로 출력을 합니다. isPrime 함수는 입력으로 하나의 정수 k 혹은 뭐 n을 받아서 이것이 소수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왜 함수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예를 들면 y, fx 이런 걸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학에서의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x의 값을 이렇게 주면 y의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 equal 뭐 2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x 값을 딱 정해주면 이 함수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f1은 3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1이 매개 변수이고 입력이고 이 3이 이제 출력인 거죠. 결과로. 그런 의미에서 이 함수가 하는 어떤 기능이 수학에서의 함수와 좀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함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